문학작품에 대해서의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언제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7차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 문학작품 해석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예? 내재적 관점이 있고 외재적 관점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말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림처럼 그려드릴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작가가 있어요. 작품을 쓰지. 작품을 써놓으면 그거를 독자가 읽습니다. 작가는 쓰고 싶어서 썼겠지. 창작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전달하고 싶었었던 주제가 있겠지.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사상도 가지고 있겠지. 그거를 작품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작가는 뜬금없이 이러한 생각을 갖나? 어디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겠지. 그러한 건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라고.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아서 작가는 이러한 걸 생각을 갖고 작품 속에 써놓고, 반쯤 똘똘한 독자는 이 작품의 주제는 뭐구나 라고 해서 주제를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똘똘하다면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작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러한 시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화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 하나, 소설 하나, 수필 하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작가, 독자, 사회 문화적 배경과 서로 얽혀 있다라는 것들. 이 문학작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작가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글이 나온 겁니다. 이 작품은 독자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줍니다. 이 작품은 전쟁 시기, 독재 정권 시기, 산업화 도시와 그 사회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아이고 됐고요. 작품은 작품으로만 보는 겁니다. 4번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다 있어. 1번 작가와 작품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작가가 쓴 겁니다. 표현론. 독자가 그것을 읽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쓸모가 있었던 거죠. 효용론. 시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겁니다. 반영론.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싹 다 묶어서 작품 바깥의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걸로 접근합니다. 외제론적. 그냥 옆에 나와 있는 말을 쓸게요. 똑같은 말이지만 외제적 관점. 됐고요. 작품만 봐도 됩니다. 4번 동그라미. 오직 작품으로만 이야기하세요. 절대로.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면 되는 거죠. 구조론. 누가 썼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4번은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이론을 가지고는 문학 시험 범위에 문학이 들어갑니다. 문제 낼 거 없는데 라고 하면은 요거 가져오기 딱 좋지. 이 작품은 작가가 경험한 전쟁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 표현론인 거니까 걔를 보기로 주고 1, 2, 3, 4, 5번 같은 것 찾기 그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보기에 3번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1, 2, 3, 4, 5번 선지 중에서 똑같은 관점 고르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된다.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 시는 정서 변화와 만남에 대한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서 변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시대 현실과 관련했었을 때 자유, 평화, 민주주의 이러한 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옛날에 한예종 총장님도 하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데요. 작품의 구조도 너를 기다리면서 처음엔 초조해. 그래서 문 열릴 때마다 쳐다보는 거야. 아, 왜 안 오는 거지? 실망하고 안타깝죠. 좋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내가 너에게로 가겠어. 기다림에 대한 의지와 만남. 그래서 이렇게 써놓을까요? 시적 화자의 태도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가죠. 현대시고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감각적, 고백적, 희망적이고요. 운율은 내재율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복되는 게 뭡니까? 찾으러 가면 되지. 어조는 대상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어조고요. 기다림이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기다림의 절실함과 만남에 대한 의지. 기다림의 정서를 음성상징어 쓸 겁니다. 의성어 쓸 거예요. 기다림의 과정에서 정서의 변화, 이거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역설적인 표현 들어갑니다. 모든 시는 역설법 쓰여 있으면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기다리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기다림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미리 써드렸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보여줍니다. 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낭만이 있어. 시집을 낼 때마다 자기 아내에게 바치는 시가 하나씩 꼭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낭만적이세요. 막 이야기를 하면 그냥 농담 삼아서 그래야 다음 시집 나올 때까지 집에서 좀 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게 어디야. 이렇게. 시작해보죠. 뒷페이지로 넘어옵시다. 시 자체는 엄청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승풍승풍 써주고 가신 거기 때문에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서 여기에서의 너는 누구예요? 기다림의 대상이지. 기다림의 대상.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는 그 공간에서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이 시의 화자고요. 아, 시의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군 하시면 되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쿵쿵 음성상징어. 쿵쿵거린다. 기다림의 설렘과 초조함. 쿵쿵거린다. 소리를 흉내냈다. 음성상징어. 청각적 심사. 내 가슴은 쿵쾅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그만큼 너를 간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음. 그렇지. 사랑하는 그 사람 빨리 보고 싶잖아요.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요 정도면은 단정적인 어조라고 해도 됩니다. 단정적 어조. 그렇지. 기다려봐서 알잖아요. 기다림이라는 건 어때요?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물음표.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기다림은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없어.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서리법.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너였다가 그런데 아니네. 너였다가 그런데 아니네. 너일 것이었다가 그런데 아니네. 다시 문이 닫힌다.
기다리면서 어떻게 점점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요거 세 개를 묶어서 반복과 변주, 시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여기도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지. 희망에서 불안으로 기대감의 정서가 변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문이 닫힌다. 눈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두 군데 있었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체크해 볼까요? 쿵쿵거린다. 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할까? 문이 닫힌다. 어머, 과거, 현재, 미래, 현재형이죠.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 현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현재 시제는 늘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망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계속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건가? 아니야. 태도를 변화할 거예요. 사랑하는 이어, 느낌표 꽝, 요 정도면 영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죠. 도노법, 영탄법, 도노법.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빨간색으로 체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빨간색 체크.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체크할까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체크.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인 거에서 적극적인 걸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역설적 표현입니다. 너를 기다리면서 내가 간다는 역설이지.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너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을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왜? 내가 가야 만날 수 있으니까. 만남의 의지, 희망이 있음.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의성어. 모든 발자국을 따라서 다시 여기도 빨간색.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에게 가고 있다. 어머, 방금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요 정도면 얘도 반복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의지를 강조합니다. 밑에 시인이 직접 쓴 겁니다. 개의 눈 속의 연꽃은 시집 제목이고요. 착어. 석가모니의 말과 행동에 대해 붙이는 짤막한 평, 여기에서는 시에 붙이는 평. 시인이 직접 쓰신 이야기예요.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어디 있으랴. 즉 기다림은 사랑의 뭐예요? 필수 조건이죠. 기다림은 옆에다가 그냥 요렇게 쓸까? 필수. 사랑의 필수.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을 잊게 한 절망이 있는 한, 내 가파른 삶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한다. 기다림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희망에서 오는 거야. 절망에서도 오는 거지. 희망을 하면 누군가를 기다려. 절망해도 누군가를 기다려. 그러한 기다림은 사랑의 필수야. 체크. 민주, 자유, 평화, 더운 사랑. 이 늙은 낱말들 앞에 기다리기만 하는 삶은 초조하다.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 민주, 자유, 평화, 더 숨결 더운 사랑. 이게 전부 다 이 시에 너로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그 위에다 써야죠. 이건 너야, 너. 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부장수의 핑경, 종소리가 요즘은 없어졌다.
타이탄 트럭에 채소를 싣고 온 사람의 핸드마이크로 아침부터 떠들어대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어느 병원에서 또 아이가 태어난 모양이다. 젖소가 제 젖꼭지로 그 아이를 키우리라. 너도 이 녹 같은 기다림을 내 삶에 물들게 하리라. 기다림으로 너의 삶이 물든다. 기다림은 너의 인생의 필수다. 넌 인간이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너 인간이지 희망과 절망이 있게 되어 있어. 무엇이든 간에 그건 기다리게 되어 있지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시인 스스로가 너는 요게 너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거 뒤에 더 붙일 수 있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 두부장수 옛날에 종치는 소리 듣고 싶다 이럴 수도 있지. 저는 한식 엄청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제일 변태 음식은 두부라고 생각해. 두부 만드는 그 과정 본 적 있어요? 왜 저지랄하면 안 돼. 왜 저렇게까지 해서 콩을 먹었어야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손이 엄청 가. 왜 저렇게까지 먹으려고 했을까? 우와, 막, 야씨, 와, 왜 그랬지? 막 이런 것들. 우와씨, 막 이런 거. 다음 페이지. 258쪽 넘어갈게요. 하지만 두부는 너무 맛있어요. 두부김치 하면은 진짜 밥 먹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후회할 만큼 많이 먹을 자신 있어. 너를 기다리는 동안 시상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처음에는 너를 기다리며 설렘과 조바심이 있죠. 근데 결국 네가 오지 않아 실망하고 안타까워했지. 하지만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상에게로 가며 만남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역설법 쓰여 있어요 정도. 그러니까 내용이 흐르는 것 정도는 확인하시면 되지. 밑에 2번에다가 별표 차거를 고려하지 않고 읽었을 때 고려했을 때 시의 의미가 어떻게 담겨집니까?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연애시구나. 차거를 고려하고 읽었더니 아 민주 자유 평화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구나. 시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이 시에 대한 감상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얘네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습니다. 됐고 더 공감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옆에 나와 있는 3번 이 시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감상해 봅시다. 됐어. 오케이. 일단 정치.